Closed doors, I'm a fool for your love. 안녕하세요, 찌입니다. 서핑을 사랑하시는 노츠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패들아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영상인데요. 서핑의 정석, 제 나름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올리려다 보니까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패들아웃도 상당히 자세히 다뤄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 편으로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편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영상 업로드가 좀 느리고 시간도 걸리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니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들아웃 그리고 라인업을 모르시는 서퍼분들을 위한 내용 정리와 패들아웃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패들아웃을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안가에서부터 멀리 나가서 서핑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안전사항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패들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찌와 함께 렛츠고! 우리가 서핑을 하기 위해 보드에 엎드려 해안가로부터 먼 바다로 나가는 행위를 패들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서퍼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는 곳인데요. 그런 곳을 라인업이라고 해요. 그 정리해보면 그 라인업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패들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스팟이라고 해서 꼭 라인업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라인업이 나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파도에 따라서 라인업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퍼들은 오는 파도를 족족 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파도의 물결보다 조금 더 큰 부서져서 탈 수 있을 만한 파도를 서퍼들은 기다렸다가 서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평상시보다 좀 크게 들어오는 파도들을 세트라고 합니다. 한 세트의 파도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평상시의 세트의 파도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파도를 흔히 귀신 세트라고 하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스팟에도 여러 크기의 다양한 파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큰 파도를 원하는 사람은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가서 라인업을 설정하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파도를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나와서 라인업을 잡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라인업을 설정해 놓고 그곳까지 나가는 과정을 패들아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패들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파도가 있고 또 그 파도의 크기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패들아웃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파도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혹은 보드의 부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라인업을 나갑니다. 우선 간단하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시업 혹은 푸시스루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테이크오프에서 배운 푸시업과 비슷한 동작으로 파도가 작은 경우에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 패들링을 하는데 내 눈높이 정도의 파도 혹은 그 이하의 파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숙련도에 따라 조금 더 큰 파도에서도 푸시스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펀치스루라고 해서 보드에 앉아서 화이트워시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푸시업 하기엔 비교적 크다 싶은 파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대략적으로 파도의 크기가 내 눈높이보다는 크고 내가 보드 위에 앉아있을 때의 상체 높이 정도 되는 크기에서 사용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터틀롤 혹은 에스키모롤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교적 큰 파도가 올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파도가 지나갈 때 보드를 뒤집어서 파도를 피한 다음에 다시 보드를 뒤집어서 올라오는 방법입니다. 터틀롤은 파도의 크기가 내 앉은 키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이걸 제가 할 수 있나요? 혹은 이거 꼭 해야 돼요? 할 정도로 굉장히 하기 싫어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제대로 잘 배워서 써보시면 파도가 큰 날 라인업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덕다이브가 있는데요. 터틀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파도가 올 때 수면 밑으로 파도 에너지를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드와 함께 수면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보드의 부력이 작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파도의 크기 또는 보드의 부력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걸 보셨죠. 각 기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컨텐츠를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우선 지금까지 알아본 패들아웃의 종류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패들아웃을 하기 전에 꼭 살펴봐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니 꼭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패들 아웃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체크할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스팟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처음 가는 서핑 스팟이라면 꼭 해당 지역의 서핑샵을 들리셔서 지형과 오늘의 안전상을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대포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와서 조류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류는 바람의 방향, 조수간만의 차로 물이 빠지고 있는지 차고 있는지, 또 그 조수간만의 차는 어떤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었는지, 그래서 낙동강 수문이 열렸는지 등등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대포 처음 오신 초보분들이 그냥 막 들어가시면은 진짜 고생만 하다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면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안전도 가장 크게 위협이 되고요. 2차적으로는 모든 서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은 사실 입수신고서를 작성하고 서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경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위험하니까 서퍼분들은 서핑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작 피해는 모든 서퍼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안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안전사항을 꼭 잘 체크해보고 들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스팟에 도착하면은 확인할 것들이 첫 번째로 라인업을 살펴보는 겁니다. 라인업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고 파도는 어디에 자주 들어오고 그 파도의 크기는 또 어떤지 천천히 지켜보세요. 그러고 나면 나는 어디서 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들어가는데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지 차분히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류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죠. 근데 나는 바닷물의 흐름 같은 거 잘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은 라인업에 떠있는 사람을 집어서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 가만히 있다면 조류가 별로 없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막 흘러간다던가 오른쪽으로 막 흘러간다면은 조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상과 차트를 꼭 확인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상 확인을 꼭 해주셔서 만약에 풍랑주의보 같이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꼭 입수신고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차트를 보시고 파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물이 더 차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바람은 어떤지 등등 확인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초보자인데 서핑하러 왔어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오후에는 파도가 급격히 커지면서 바람도 거세게 불어요. 근데 지금은 타기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들어가서 서핑을 하시다가 파도가 커지고 바람이 점점 세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얼른 나오시면은 보다 안전하고 재밌게 서핑을 하실 수 있겠죠. 또 나는 발이 다 있는 곳에서 미러 타고 싶어서 해당 스팟을 갔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많이 얕아서 밀어서 탔는데 이번엔 가니까 물이 많이 차서 깊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와 물때를 꼭 확인하시고 서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장비를 잘 확인하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특히 리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파도가 큰 날에 리시가 끊기게 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시를 들고 왔습니다. 리시 줄에 흠집이 나서 얘가 끊길 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연결되는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작은 볼트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가끔씩은 많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한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핀키를 이용해서 얘들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핀키를 이용해서 얘를 조이거나 풀으시거나 해서 이 균형을 맞춰 주셔야 해요. 또 보드에 달려있는 리시 스트링이 멀쩡한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보드의 이제 디자인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리시 스트링이 보드에 계속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시 스트링이 끊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 스트링도 잘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드에 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핀이 잘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서핑을 하다가 보면은 핀이 헐거워진 줄 모르고 타다가 잃어버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장비를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고 패들아웃해서 라인업으로 나가주세요. 네 번째로는 준비 운동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몸을 풀지 않고 파도만 있다면 그대로 막 달려가서 라인업으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목 아니면 허리, 고관절, 손목, 발목 아니면 등 근육 이런 데가 쉽게 삐끗하거나 아니면은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충분히 풀어 보시면서 그동안 스팟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서핑 어떤 거에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타볼까
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서핑도 한층 여유로워지고 차분해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렇게 체크할 사항들을 모두 체크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마지막에 주의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파도를 관찰해 보시고 혹시 세트가 많이 밀려오고 있다면은 천천히 기다렸다가 들어가세요. 괜히 파도 막 큰 거 오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체력 낭비만 큽니다. 바다가 잔잔한 타이밍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다가 허락해 줄 때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패들 아웃을 할 때도 항상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때는 잘 아껴놨다가 잔잔한 타이밍 오면 그때 최대한 신속하게 나가시면 좋습니다. 아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나오는 쪽은 최대한 피해서 패들 아웃을 해주세요. 그런 쪽은 파도가 깨져서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타고 나오기 때문에 라이딩하는 서퍼를 방해하게 되기도 하고요.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계속 깨지는 쪽이 아니라 돌아서 패들 아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패들 아웃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음 컨텐츠로는 실제로 각각의 패들 아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노츠라이더의 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old so many times I'll fall, trapped behind this mirror.